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최선동입니다. 노베이스로 학원에서만 1년가량 공부했고 2020년 인천 소방본부에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한 번에 바로 합격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수험생들이 노력하는 이유와 비슷하게 존경해왔던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체력시험과 면접 등 많은 관문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공소방학원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케어를 잘해준 덕분에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더 공부한 보람을 한 번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이나 행동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베이스였던 저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노력하면 모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이 소방공무원 시험에만 집중하는 전문성이 있는 학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공소방학원의 강사 선생님들은 소방공무원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 수업을 해주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서는 소방시험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모아서 수험생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여기에 버닝 클래스라는 프리미엄 학습 공간이 있어서 수험생에게 공부를 제외한 다른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는 학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험생에게 집중해주고 소방시험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난공소방학원이 최고였습니다. 저는 꼭 6시까지 학원에 나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빨리 와서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것이 반드시 더 좋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자 같은 사소한 목표를 두며 공부하니 오늘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 수업에 생활 패턴을 맞추어 밤에만 활동하던 저의 생활 패턴을 바꾸니 공부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을 반복하는 것으로 하루 자습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영어였는데 영어가 45점 정도 나왔던 저는 결과적으로 동영 모의고사에서 80점 정도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송하영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초부터 구문 공부를 하였고 틀린 문제를 한 줄 한 줄 해석하며 노트에 써내려 갔습니다. 송하영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부족한 과목이 영어다 보니 더 자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아닌 힘든 점에 대해 상담을 해도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처음에 영어를 아예 모르던 저도 송하영 교수님의 구문 수업을 들으며 영어에 대한 기초를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송하영 선생님께서는 소방시험과 가장 비슷한 난이도의 예상 문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항상 실전과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며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부족했던 저에게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일주일마다 공부한 흔적을 검사받으러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를 항상 분별해 주시며 제 실력과 멘탈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학원에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수험생의 공부 시간을 보장해주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학 분위기를 유지해주시는 담임 선생님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버닝 클래스는 제 수험생활 내내 공부가 가장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버닝 클래스에서는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니 의지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잠이 쏟아질 때 담임 선생님이 깨워주시며 항상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십니다. 이와 더불어 항상 소방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 학생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덕분에 혼자 외로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들 저를 도와주며 함께 다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메가소방 모의고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소방 모의고사는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초시생에게 가장 큰 실전 경험을 겪게 해줍니다. 이는 실제 시험에서 긴장을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메가소방 모의고사 말고도 학원의 월간 테스트나 위클리 테스트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며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핸드폰 의무 제출이나 엄격한 벌점 제도 또한 좋았습니다. 가끔씩 의지가 약해졌을 때나 슬럼프 같은 것이 찾아와도 엄격한 학원의 규칙 덕분에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체력 시험을 필기 시험이 끝난 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는 항상 체력도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필기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왜 체력 준비를 미리미리 하라고 권유한 건지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도록 앉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살도 많이 찌고 자신이 생각하던 예전의 모습보다 체력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체력은 생각보다 쉽게 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3개월 정도 체력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명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면접 예상 질문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자기소개와 같은 질문들을 나열한 다음 매주 준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것을 서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단체 면접에 나올 것 같은 질문을 뽑은 다음 정말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실전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토론하며 연습하였습니다. 단체 면접의 경우 분위기가 정말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다행히도 개별 면접은 면접관님들이 농담도 해주시며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지 그 방법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스트레스를 해소한 뒤 다시 공부하는 책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슬럼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공부가 하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낮은 점수를 맞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실제 시험 점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저는 수험 생활을 1년 더 해야만 하기에 어느새 다시 공부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 소방공무원 시험이 쉽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노력해서 못 붙을 시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기에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서 다시 수험 생활을 하는 것보다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그래서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고 밝은 얼굴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